예, 반갑습니다. 조성주입니다. 막상 떨리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청년유니언 전 정책기 팀장이고요.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대회인데 선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전자를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청년유니언을 처음에 왜 만들게 됐고 그 활동을 하면서 30대의 나이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다시 정치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볼까 합니다. 청년유니언이라는 단체는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자신의 노동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 2년이 조금 넘었죠. 예. 사실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노동조합 단체치고는 과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분한 관심이 때로는 사실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이게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들 아르바이트생들, 청년 실업자들의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관심이 과분하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실업자가 많고 청년들의 노동 현실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청년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일자리를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청년들의 노동조합이 특별히 주목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청년들의 삶도 힘듭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그중에 상당수 청년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청년 유니온을 시작하면서 청년 유니온을 해야겠다. 청년 실업 문제, 청년들의 노동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는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003년도에 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였어요.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후배가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지방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의 명문대에 왔습니다. 수학을 정말 천재적으로 하는 친구였습니다. 교수들이 정말 누구나 데려가서 수학자를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수학의 천재라고 그러면 정말 대단한 무슨 뭐 컴퓨터 같이 계산을 하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당연히 잘했겠죠.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매번 대출을 받은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거죠. 지금도 학자금 대출을 요즘 대학생들 많이 받잖아요. 그 친구가 한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수학의 천재였던 그 여학생이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합니다. 그게 한 2005년도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주변에 임용고시 경쟁률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수학의 천재가 수학교사가 되는 임용고시에 4년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것과 임용고시 수학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통과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왜? 누구나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임용고시에 다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 학자금 빚을 3천만 원 가까이 졌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면서 다시 임용고시 준비했는데 또 안 되고. 제가 이 친구만 이랬던 거냐, 이 여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야 될까, 우리 청년들이. 그 주변의 친구들을 쭉 둘러봤어요. 근데 이 여자 후배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그리고 대부분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거기다 등록금으로 이미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갚기에 허덕이는. 좀 이따 축하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 드디어 10년 만에 학자금 대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예, 10년이 걸렸습니다. 예,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대학을 결국 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학자금 빚을 도대체 왜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일생에 제가 적어도 20대, 30대까지 20년은 딱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가 대학 등록금 문제, 하나가 청년 실업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큼은 내가 30대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하겠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써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 대학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2005년도였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 주변에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벌써 그때도 1년에 한 20만 명, 30만 명씩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겁니다. 7.6%.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런 운동을 했었어요. 이자율 7.6% 중에 절반은 정부가 되게 하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또는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이자를 일부만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안 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러면 지자체가 하자. 그렇죠? 어느 시나 이런 데서 또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학교, 대학교가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이자를 대신 내주자.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할 때까지 대신 내주는 정책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 학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신촌 지역의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학교들까지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매년 초에 학생들이 막 이제 등록금 투쟁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진주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그 진주시가 대학교가 꽤 많거든요. 시 차원에서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 졸업할 때까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등록금 문제가 조명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걸로는 더 부족했어요. 대출 이자 정도 내주는 걸로는 우리의 부담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등록금 문제 정말 해결하고 싶으면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정치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2006년도에 제가 우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한 몇 개월 정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수많은 교수님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 등록금 의불제라는 정책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처음으로 한국에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등록금 문제의 일정 정도 해결책이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번에 반값 등록금 이제 눈앞에 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뀌었긴 했겠지만 어쨌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것은 전 국민이 이제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출발점은 거기서 했습니다. 아직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씩 진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일정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제가 두 번째 제 인생의 30대까지 목표로 세웠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제가 정치의 중요성을 2006년도에 처음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놀랐던 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여의도로 모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치는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국회, 여의도로 모여요. 여의도로 대한민국 모든 정보가 모이고 모든 돈과 법과 제도가 국회에서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2006년도에 처음 깨달았어요. 누구도 등록금 정책이라는 게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정당의 정책이 되자마자 여당에서도 쟤네가 등록금 정책을 내네?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우리도 내자. 이렇게 내게 되고요. 그럼 또 다른 정당에서 다 내네? 우리도 내자. 이렇게 하면서 정부도 이거 안 되겠네. 정당들이 야당이나 여당이 정책을 내네. 우리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국회로 갑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청년 실업에 관련된 되게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가장 큰 한계는요. 청년 실업 문제, 청년 노동 문제를 겪는 청년들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자기가 등록금이 비싸다고 매년 봄이 되면 거리로 나가서 등록금을 내려달라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실업자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자기가 못 받는다고 거리로 나오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정치가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 정치가.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청년 유니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일본도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데 일본의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도 저런 게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래서 그 순간 상당한 돈을 받던 국회의원 보좌관 자리를 그만두고 청년 유니언을 만들러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김연경 전 위원장을 설득해서 우리 한국에도 청년 유니언이라는 걸 만들자. 한국의 청년 실업자들, 한국의 취업 준비생들 또는 한국의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청년 유니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이 청년 유니언이라는 조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정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의 중요성을 그 전에 2006년도에 등록금 정책을 만들면서 느꼈다고 했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온 다음에는 그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도전해야 된다.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빨랐죠.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올해 총선이 다가오게 됐고 제가 이제 정치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치가 무엇이냐, 왜 정치가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면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모습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정치가 좀 어떤 갈등을 타협하고 조정하고 합의시켜내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정치는 통합시켜내는 게 아니고요. 정치는 어떤 갈등을 막 크게 만드는 겁니다. 갈등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정치의 본질이 바로 갈등을 확대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유니온에서 노동상담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느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아르바이트생 청년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가지고 뭐 편의점 점주랑 얘기도 하고 또는 뭐 노동부에 진정돼서 그걸 받게 해줍니다. 자, 근데 한 청년이, 이 청년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조성주라고 합니다. 조성주란 청년이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은 일은 그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사람의 청년의 이야기를 200만 명의 청년의 이야기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다. 이걸 갈등의 사회화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다라고 막 주장하고 확산시키는 거죠. 한진중공업 같은 문제가 저기 부산에 있는, 부산 영도에 있는 한 사업장에 몇백 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죠. 근데 이게 정치는 이걸 어떻게 만들죠? 이거 정리해고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기업들이 왜 자꾸 정리해고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해고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싸우니까 정치가 막 여야가 싸우기도 하고 이런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갈등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전 국민 많은 사람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선거로서 심판받고 이긴 사람들의 대안이 채택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힘든 약자 중 한 집단이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우울한 일입니까? 그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 청년 유니온이 처음엔 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청년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울려 펴지게 하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제가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은 단 한 가지 명제, 문장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생물학에 보면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사회운동과 정치는 바로 이 명제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라는 명제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의 일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유니온에 있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30분 배달제라는 피자를 30분 만에 배달해야 되는, 피자를 30분 내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그 피자를 배달하는 청년들이 정말 위험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를.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정확히는 2010년 12월 23일 날 한 청년이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피자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의 신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커플들의 천국이죠. 예. 이곳에 물론 다행히도 저희 조합원들이 다수가 솔로여가지고 애인이 없어서 신촌 거리에 나갔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부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달간 30분 배달제를 폐지하자. 피자가 식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 식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가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한국에서 30분 배달제가 폐지됐습니다. 처음 이긴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캠페인을 하는 이 친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청년과 죽은 청년과 일면식이 있는 청년들이 아니다 그렇죠. 모르잖아요. 모르는 타인을 위해 하는 거죠. 저희가 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 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 전문점들과 싸워서 주유수당이란 청년들이 못 받아낸 돈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희가 그 대형 커피 전문점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청년 유니언이. 근데 여기에 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8명의 청년을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모았습니다. 이 8명의 청년이 그 커피 전문점의 사장을 고발을 합니다. 임금체불로.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요. 주휴수당이라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하루치 임금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커피 전문점들이 커피 한 잔 막 3,000, 4,000원씩 팔면서도 그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 주고 있었던 거죠. 그 액수가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원래 임금체불은요, 청년들한테 돌려주면 끝나거든요. 그 8명의 청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못 받은 돈을 안 받겠다. 심지어 한 청년은 자기 통장, 그 임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막았습니다. 정지시켰습니다. 혹시 돌려줄까 봐 돈을. 이 청년들이 요구한 겁니다. 우리 8명은 제일 나중에 받겠다. 안 받겠다. 누가? 받을 때까지 그 업체에서 일하는 총 3,000명의 청년이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우리는 돈을 안 받겠다. 끝까지 당신을 고발하겠다. 3,000명 모두에게 돌려주라. 난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이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8명의 청년이 자기가 돈을 안 받겠다는 걸 결심하고 가장 늦게 받겠다는 걸 결심하고 싸우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이 8명의 청년들은 정말 이기적 동물이어서 이렇게 3,000명의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청년을 위해 싸우는 걸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할 줄 알고 그렇게 사회를 조금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거고요. 정치가 그런 희망을 주고 사람들의 인간성을 더 풍부하게 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고요. 저는 우리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이 그런 가능성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딘가는 누군가들이 또 희생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연대할 줄 알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고 그런 정치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던진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